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취미로 해왔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 또 여성 질환들, 특히 자궁내막증 질환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점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을 그린 지 한 3년 됐는데 3년 전에 우연히 아는 지인분의 소개를 받고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전혀 뭐 그림에 대한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잘 그려가지고 앞으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림을 그리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많이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재능이 없는 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색연필파를 마치고 이제 유화로 넘어가면서 뭘 그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그림을 활용해보자 라고 했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아픔, 또 이 질병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자궁작가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참고가 될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 봤더니 여류 작가 중에서 조지아 오키프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렸던 꽃잎을 가지고 여성성을 표현했던 그림을 보고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상 작가 혹은 비구상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성성을 표현은 하지만 여성의 통증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자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한 여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만 참고 있는 모습이죠. 날개 달린 팅커벨. 동화 속에서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이미지에 우리 팅커벨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생리통의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을 표현해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생리통이라 함은 숙명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참아내고 있다.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위로가 되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위로가 될까? 뭔가 공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참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 신체적인 불편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현실 속에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궁내막증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자궁내막증이 뭐지? 생리통이 심한 거? 그냥 화장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자주 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적게 가고 뭐 이 정도의 차이인가? 생리적인 차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설명하지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리고 그게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통증, 그리고 혹은 소화기계 질환, 그 밖에 이 두통이라든지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이게 그냥 단순한 생리 현상일까? 그냥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뿐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통증의 원인과 통증으로 인한 증상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딱 봤을 때 뭔가 불편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자궁내막증의 메인 포커스죠. 이거를 제가 알라딘의 램프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 뭔가가 폭발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잔해들이 주변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궁을 표현한 거고, 제가 여기 귀엽게 개구리로 표현된 이 부분이 바로 방광이고, 뭔가 가득 차 있고 터질 것 같은 이 부분, 복숭아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장운동이 너무 안 돼서 가스가 찬 불편한 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내막증 때문에 완전 썽이 난 이 알라딘,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두통이죠. 생리 때는 힘들어요. 방광은 가득 차 있고 다 본 것 같지가 않고, 가스는 나오지 않아서 빵빵하고 머리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이 무거운 느낌, 피곤한 느낌,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우리 머리, 그리고 내막증에 의해서 이 밑으로 다리가 전기가 통하듯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하나의 램프에 불을 킬 정도로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내막증이라 하면 어떤 질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질환을 위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조합이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난 소변 자주 보러 가, 난 볼 때 조금 아파, 난 변을 자주 봐, 적게 봐, 볼 때 좀 아파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많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동시에 불편한 증상,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자궁 내막증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저기 선생님 그림은 참 좋은데요, 집에 걸어놓고 싶지는 않네요.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 그래, 이런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불편해.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왜 불편할까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이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불편한 증상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지만 이 불편한 증상을 만약에 단순히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인식을 해버린다면 아마 환자분들은 끝까지 병원에 올 수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무언가의 증상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한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내막증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잘 이해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막증은 이러한 질환이다. 좋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내막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 그리고 내막증이 걸리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뭐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아기를 놓고 그리고 폐경이 되면 끝나.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과연 내막증은 어떤 사람이 뭘 특별히 잘못해서 생기는 걸까? 아닙니다. 내막증은 일종의 하나의 기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유전적 기질 플러스 살면서 생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나서 폭발하는 거죠. 마치 암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암은 주변 조직을 파고들고 파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증은 그러하진 않죠.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암은 아니지만 거의 암과 비슷하게 주변 조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조직을 파괴하거나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생명 유지 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질환들을 산부인과에서 진단하는 단순한 질환이다. 그냥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제가 생각하는 자궁 내막증의 대표적인 내막증이 진행하는 과정과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알라딘의 램프가 그대로 여기 와 있죠. 여기 이렇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주 기묘한 알라딘의 램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상황이 돼서 이 알라딘 램프가 팔팔 끓거나 혹은 뚜껑이 열리거나 문질러서 뭔가의 변화가 생기면 자궁에서 생열이 역류가 되듯이 무언가가 떨어져서 그게 하나의 포커스가 돼서 우리가 주로 자궁 뒤쪽 부분, 장하고 자궁 사이 공간 쪽에 이런 내막증 조직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자궁 내막증 조직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마치 전기장판에 떨어진 담뱃재 마냥 한 달에 한 번씩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타오르던 자궁 내막증 조직이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마치 타오르던 담뱃재가 식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를 때는 많이 아프다가 식어버릴 때는 괜찮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약을 먹어서 내막증을 다스렸다. 고쳤다는 말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고 다스렸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내막증이 과연 그러면은 이런 복막 위에 이게 단순히 붙어 있는 정도로밖에 진행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이 내막증은 또다시 타오르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파고들다가 남은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구멍이 나서 들어간 자궁 내막증 조직도 있습니다. 자, 이 자궁 내막증이 조금 더 진행돼서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이런 우리 골반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을 건드려서 결국에는 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정말 찌릿찌릿하고 말도 안 되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내부 장기 안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다 연결돼 있는데 저렇게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이렇게 방광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리라든지 이 머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약은 흘러 들어와서 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작동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자궁내막증이 약으로 듣지 않은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어떤 마치 사파이어 원석을 잘라놓은 것처럼 안에 사파이어 형태로 단백질가 꺼진 형태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 뒷부분 위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막에 의해서 더 이상 약물이 침투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들에 의해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딱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칼을 대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럼 요 시기마저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막증은 조금 더 파고들게 돼서 이 밑에 있는 신경과 거의 하나가 돼버려요. 완전히 신경과 그물에 걸린 새우같이 신경과 내막증이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한테 주장하기를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기는 약으로 조절해 가자. 하지만 이 시기가 됐을 때 더 이상 수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수술적인 처치로 제거를 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내막증이라는 질환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과 병의 진행,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사실 이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화려하고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숙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련된 그림을 좀 그리면서 환자분에 대한 통증에 대한 공감도 해가며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환자분한테 치료의 과정 및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미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환자분들의 통증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림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정말 색감도 아름답고요. 조명을 받으니까 더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과거에 충남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싶다. 피켓을 들고 생리통을 앓는 모든 여자들에게 통증을 숙명으로 여기지 말아라. 병원으로 찾아와라.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그 연장선으로 마치 1인 시위를 하듯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여성들이 어떤 것을 느꼈으면 하고 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가요? 1인 시위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게 질병인지 모르고 단순한 남다른 생리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이 캠페인은 정말 큰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거고 그 캠페인을 벌려고 했던 캐치프레이즈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극심한 생리통은 질병입니다. 참지 마세요.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도 사실은 니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얼마나 많은 통증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러한 통증들은 이 알라딘의 램프로부터 시작됐다. 즉 알라딘의 램프를 찾아라. 더 이상 램프가 만들어낸 요술 상황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알라딘의 램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요술 램프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진이는 과연 궁금해지네요. 요술 램프는 결국은 이제 자궁내막증의 씨앗 같은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내 운명이 그래, 내 팔자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요술 램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요술 램프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폭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요술 램프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그 요술 램프에 너무 자기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말라. 다시 돌아가서 요술 램프는 자궁내막증의 씨앗입니다. 알라딘은 자궁램프로부터 튀어나온 하나의 캐릭터인데 이거는 증상을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항상
이 고통받는 우리 환자분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증상 위에 쓰십시오. 증상 밑에 가지 말고 항상 이 증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